자, 이제 농지 보전이란 주제를 볼 텐데 얘는 거의 출제가 안 돼. 대신 이제 구조를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구조를 잡는 게 필요합니다. 첫 순환이라서 좀 농지법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자, 농지 보전 관련해서 논의할 주제들, 먼저 크게 농업진흥지역 제도하고요, 농지 전용제도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보시다시피 문제 출제 빈도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오래전에 한 번씩 툭툭 치고 나올 때가 있어서 이 구조를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거, 자, 크게 지정권자, 시, 도지사 이런 거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에 대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시의 녹지지역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운다면 지정권자는 자, 농업진흥지역, 시, 도지사. 나중에 용도지역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농업진흥지역은요,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농업진흥지역,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농지는 두 가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크게 두 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거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흥구역이라고 하는 거,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서 자, 취지가 뭐냐면 일단 다시 크게 갑시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외 농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사 열심히 지어라, 이런 취지의 땅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에 대응해서 자, 진흥지역 외 농지는 뭐 농사를 좀 안 지어도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중개 실무하는 분들은 절대 농지라는 개념과 상대 농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절대 농지가 지금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을 의미하고요, 상대 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88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아직도 중개업소에서는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라는 용어를 관용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런 일을 하실 일이 있다 보면 지금 이제 절대 농지 하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을 의미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좋겠고, 하여튼 뭐 시험용으로는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굳이 계란으로 비유하면 노른자 위에 해당하는 땅이 농업진흥구역이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농업보호구역은요, 흰자 위에 해당하는 땅이 뭐가 된다? 농업보호구역. 그럼 이제 진흥구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색깔을 안 입혀놨어요. 때려 죽여도 못 외웁니다. 더럽게 길어가지고.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되거든. 바로 농업보호구역 해서 지금 이제 교재라든가 여기다 색깔 입혀놓은 게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외울 게 뭐라고요?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땅을 뭐라고 한다?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단어 두 개 외우셔야 돼. 세 개인가? 진흥구역, 용수원. 진흥구역, 용수원 확보.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를 위한 땅을 뭐라고 한다?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외울 게 뭐라고요?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그러면 여기 소리에 이렇게 하는 그림을 보면은 진흥구역이 실제 농사 죽으라고, 이건 밤에도 농사 지어야 되는 땅이야. 그 땅에다가 용수, 자, 바로 용수원, 물을 대주는 땅을 뭐라고 한다? 농업보호구역.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과거에 나왔던 문제 중에 이런 식이라고,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게 됩니다. 순서 바뀌어 있어요.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해서 노른자의 땅이 뭐가 되고 진흥구역이 되고, 곁가지에 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 보호구역. 보호구역은 뭘 도와주기 위한 거다? 진흥구역을 도와주기 위한 땅을 바로 보호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외운다면, 자,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외울 게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이걸 통해서 보호구역이 진흥구역을 더 감싸고 있는 토지인가 보다, 이렇게 추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이게 농업보호구역이 되게 된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험 문제 구성을 한다라면, 자, 과거에 나왔던 16회 때 한번 구성이 됐었고,
그거로 한 번 나왔었나? 어쨌든 하여튼간에 거의 안 나오는데, 자,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얘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어떻다고요? 무조건 다 어떻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 농지법에서는요, 농업진흥구역 혹은 농업보호구역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자, 일정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합니다. 원칙은 딱 금지를 해놔요. 그런데 농업과 필요한 시설, 관련된 필요한 시설 등은 모두 다 설치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이죠. 농업진흥구역에서, 자, 광물 채굴 시설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있다 하십시다. 네, 가능합니다. 자, 밑에 석유가 나온다고. 농사가 중요해, 석유가 중요해? 석유가 중요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다? 설치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니? 법조문 구조의 문제예요. 법조문 구조상 무조건 다 어떻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문제 구성할 때 점점점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려요. 무조건 다 어떻다? 설치할 수 있다. 좀 이따 이제 바로 확인해 드릴 주제인데, 제가 아까 농지 전용 신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설을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똑같아요. 농업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최근 10년간의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간에 문제 구성할 때는 마지막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설치할 수 있다.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설치할 수 있다.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요게 혹시나 해서 전에 한 10년 넘게 전에 한번 출제가 됐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시설 이름이 나와 무조건 다 어떻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전제를 해보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손 확보, 용어의 정의. 답은 안 됩니다. 얘는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되는 게 기본 구조.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십시다. 기성전개가 지정됐을 때 그 효력으로서 무조건 다 어떻다? 설치할 수 있다. 요렇게 일단 뼈대를 잡아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용이라는 주제 설명드려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 전용 관련해서 몇 개 공부를 한 게 있었죠. 주허신경해서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전용 허가를 한 농지 취득,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 취득, 경매에서 매각대금 완납 기한까지 농지증을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 취득은 농지증 발급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가볼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지금요, 농지의 전용이라고 하는 거,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진 않지만은, 농지의 전용이라는 것은, 자,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한다? 농지의 전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농지는요, 농업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근데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전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려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한편 지자체장, 주무부 장관은요, 협의하면은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협의라고 하는 개념은 공적인 주체가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제 포인트 전용 신고라고 하는 거, 농지를 전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고만 하면 어떻다? 바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돼 있어요. 자, 하여튼 이 파트가 되게 짜증나. 이제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끝이 없고, 해서 구조. 자, 가볼까요?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른색 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혹은 농지 개량 외 용도로 영원히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 부른다.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예, 그런데 자, 전용 신고하게 되면 어떻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농지를 법정된 용도의 시설 부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라고 해서,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전용 신고로서 전용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
모든 다 전용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 아까 농업진흥구역에서 다 설치할 수 있듯이 농업보호구역에서도 구체적인 항목이 농업보호구역에서 다 설치할 수 있듯이 농지 전용 신고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면 뭐가 됐든 간에 다 전용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 딱 요렇게만 외우셔야 돼. 이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몇 제곱미터냐 뭐 이런 것들이 한 15년 정도 전에 출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별 의미 없어요. 어차피 그 수많은 내용을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신고라고 하는 거. 자, 농업인주택, 마을회관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창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용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기예요. 농지법은 농지 전용 신고 대상물만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전용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 요렇게 일단 그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협의라든가 신고 있으면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농지 전용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답 안 되는데요. 요거 하나 설명을 드려볼까요? 원래 농지를 농업 용도, 외 용도로 활용을 하고자 한다. 그럼 뭘 해야 된다? 전용 허가나 또 신고 등을 해야지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농지랑 관련되어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산이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천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산 같은 경우는요, 뭐가 있냐면 화전이라고 하는 거 있죠? 화전. 산에다 불 싸질러가지고 논밭으로 쓰는 거. 이걸 화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강가, 하천가 가서 보시게 되면 비닐하우스 같은 거 막 설치해놓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가에, 국공유지에, 거기 하천부지예요. 거기 농사 지으면 안 돼요. 지 땅도 아니고. 근데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을 하려면 다시 하천이 됐든 산이 됐든 간에 우리가 아까 농지의 정의가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제로 이용되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 농지, 지목을 불문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래 산이었어요. 근데 불법 개간을 했어요. 그래서 농지로 썼어요. 근데 그걸 다시 원점으로 돌려주려고 그래. 그러면 농지에서 농업 외 용도로 바뀌는 거거든요. 다시. 원래 산에다가는 농작물 재배하면 안 된다고요. 산을 농지로 바꾸려면 산지 전용 허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전용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개간을 했어. 현재 농지죠?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도 농지 전용이죠? 의미상.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영원히 바꾸는 거니까 전용이야. 전용을 할 때는 원래 또 농지 전용 허가를 받도록 했었죠? 근데 그건 어떻다? 원점 돌리는 것은 굳이 전용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다시 복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다?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가 없다. 원점 돌리는 거니까. 자, 두 번째,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자, 가보십시다. 하천이 있어요.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름철 되면 범람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농사 짓고 있어요. 다시. 농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제로 이용되면은 그게 뭐가 된다? 농지가 되게 됩니다. 하천, 국공유지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되면 범람이 돼서 다 잠기는 것이고, 얘들이 이제 가을이라든가 이럴 때 그 가을 배추 이런 거 재배하려고 거기다가 농업 용도로 써요. 그럼 뭐가 됩니까? 농지가 되게 되는 거죠. 아니, 그 민법에서 부당이득 발환의 문제라든가 변상념의 문제라든가 이런 건 다 별로는 치고 최소한 농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볼까요?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자, 뭔 소리냐면
그 하천가에 자, 그 관리청 허가를 받아요. 원래는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따로 어차피 놀리는 땅이 우리가 농사 짓겠다 해서 허가를 받아서 어떤 시설 등을 설치한다. 그러면 이제 원래 그 땅은 농사만 지어야 되는 거죠. 농지는 농사만 지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하천에다가 가건물 같은 것을 설치를 한다고요. 그럼 이건 법상 뭐가 되는 거예요? 농지의 전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 땅이고 네 땅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농지,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이 되면 그건 뭐가 된다? 농지가 되게 된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남의 땅에다 농사를 지을 수도 있거든. 변상금 내면서. 요걸로 이제 보도됐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광화문 같은 데다가 천막을 설치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관련 공유재산 관련 법에 따라서 변상금이라는 걸 내야 돼요. 허가를 받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고 허가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국가 지자체의 재산을 쓰게 되면은 변상금을 내야 된다고요. 법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거기 정치 집회를 하려고 무슨 천막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이제 관련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행정 대집행위로서 싹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법상.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미 이용을 했던 부분, 국공유지를 이용했던 부분은 어떻다? 변상금이라고 해서 일부를 돈을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관련한 천막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월호 관련한 천막 중에서 일부 천막의 경우에는 시에서 따로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근데 천막이 부족하니까 몇 개를 더 설치했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다 변상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유 농지에 대해서 따로 변상을 국공유 토지에 대해서 변상을 면제해주고 쓰라고 이렇게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다 변상금이라는 거죠. 유료로 써야 돼요, 유료로. 그래서 다시 자, 국공유 하천부지입니다. 근데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이 이용이 되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다가 어떤 이유가 있어 가건물 같은 걸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한다. 그러면 그건 법상 전용이거든요. 창고가 농사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창고가 잘하는 건 아니죠. 농작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고 같은 걸 짓게 되면 공작물이 창고를 얘기한다고. 그럼 이건 어떻다? 농지의 전용. 근데 이건 그냥 어떻게 한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가십시다. 자, 원래 산이었던 것을 다시 산으로 돌려주는 경우, 그다음에 하천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업용 창고 등을 하나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다? 따로 전용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답은 안 돼요. 지문의 간간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 우리 시험용으로 기억할 게 점점점은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야. 무조건 우리 농지법에서는 전용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만 규정하고 있으니까 너 점점점 뭐가 나오든 간에 전용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개념을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논의하게 될 것이 이런 게 있죠. 자,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주제가 있게 됩니다. 스토리를 이렇게 가야 돼. 농지를 가십시다. 농지를 전용을 하게 되면은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이 땅의 농지가 그만큼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요?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농지의 전용을 막는 거의 유일한 제도가 사실은 농지 보전 부담금입니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창고 같은 거 다 전용 신고로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법적 요건은 충족하긴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신고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적 요건만 갖추면 농지에다 뭘 설치할 수 있다? 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수도권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농사 짓는 거 하고 창고 설치하는 거 뭐가 돈이 되겠어요? 확률상? 수도권 정도. 창고 설치에 돈 됩니다. 논농사 지어가지고 200평 해봤자 얼마 안 나와요. 수익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창고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건 돈이 된다고. 아무리 적어도 몇십만 원씩은 받아낼 테니 월세로. 아니,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창고 부지가 필요한 경우 있다고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농지는요, 하나도 안 남아나요. 무조건 농사 짓는 것보다 창고 설치하면 돈 되니까. 그걸 막는 방법이 뭐냐면 농지 보전 부담금 제도예요. 전용을 하게 되면 무조건 어떻다? 보전 부담금 내야 됩니다.
이게요, 금액이 어마무시해요. 제곱미터당 최대 5만 원까지 가요. 한 평이면 1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이론상. 농지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농지를 전용하고 싶어도 뭐라고요? 못 내. 보존 부담금이 워낙 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용을 하면 어떻다? 보존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 된다. 거꾸로 가십시다. 전용을 안 하면은 보존 부담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거지. 전용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보존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라고요. 다시 전용을 하게 되면 어떻다? 보존 부담금 낸다. 거꾸로요. 전용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보존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외울 게 이거라고요. 전용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조건부 허가 등 하게 되는데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전용이 아닌 게 뭐냐면, 전용이랑 비슷한데 전용이 아닌 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겠어요? 일시라고 하는 게 키워드. 그래서 전용은 영원히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영원히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전용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타용도 일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은 어떻다? 보존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은 뭐라고요? 보존 부담금 내지 않는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해서, 자, 요게 기본 구조고요. 자, 그다음에 농지 전용하면요. 자, 전용을 했다는 얘기는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지목 변경 가능합니다. 우리가 공간정보법에서 지목이라는 게 있다고, 토지의 주된 용도 지목이라는 게 있는데, 전답 고하수원 등이 보통 농지의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자, 이걸 전용을 했다, 창고를 지었다 등등등 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보존 부담금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농지법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돈 벌기 진짜 쉽습니다. 전용하면 돼요. 전용하면 떼돈이 된다고, 농지법을 생각하면. 한번 볼까요? 얘가 안양시 소재, 자, 외곽에 농지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아마 지금 평당 150, 뭐 이렇게 이 정도, 100만원, 150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근데 이 농지를 전용을 하지 않습니까? 전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건물 같은 걸 세웠다 하십시다. 그럼 지목 변경 가능하죠? 지목 변경 가능하다고요. 전용하면 어떻다?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토지가 지목이 밭전이야. 200평이야. 뭐 그래봤자 얼마 안 될 거예요, 돈은 상대적으로. 근데 200평이 지목이 되다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그러면 가치가 억수로 뛰어버립니다. 10배 이상 뛴다고 보시면 돼. 최소 5배에서 10배 뛰어버려요. 그러면 돈 버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뭐 복덕방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농지 사가지고 전용하면 돼.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농업인의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될 테고, 아까 우리 농업인의 요건 배우셨잖아. 1년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고정식 온실 330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다 어려워. 그런 이 90일씩은 어떻게 일래? 힘들어 죽겠는데. 방법 간단해요.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 소득액도 아니야. 판매액이야. 어떻게 가야 돼? 농산물 시장에 가서 130만 원짜리 사는 거야. 배추부터 사서 130만 원 산다고. 그래서 친지 지인들한테 그냥 뿌려. 그리고 영수증을 10만 원씩 받아. 그럼 얼마 돼? 12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농업인이 되는 거고, 농업인이 되게 되면 농지를 살 수 있고, 농지를 사게 되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전용을 할 수가 있다고. 전용을 하게 되면 어떻다?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지목을 변경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떼돈이 된다. 아니, 구조 되게 간단해요.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다른 건 전혀 문제가 안 돼, 여기까지는. 근데, 양도소득세가 장난이 아니야. 취득세 이런 게 장난이 아니야. 세법을 모르면은, 뒤지게 해서 지목, 형질 변경까지 다 해놓고, 토지의 가치도 겁나 올라가고, 마음이 흐뭇한데, 그때 이제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근데 나중에 혹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까지 거의 세금으로 귀시하기를 올리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세법 공부 안 했을 때는 돈 벌기 참 쉬워요. 농지법만 설명을 드렸어. 몇 분은 농사 지으러 갔어. 꽉 났어, 그 사람들은. 왜? 토지의 가치는 현재 올라가지만은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죽 서서 개 주는 꼴 되는 거야. 국가한테 양도소득세, 지자체한테 취득세.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야. 죽 서서 개 주는 거야. 이게 농지만, 그래서 이제 법을 골고루 배우셔야 돼. 지금 반성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강의할 때 농지의 전용에 대해서 이빨을 딱 깠는데 거기에 감동 먹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 이게 공부를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빨리 농업인이 돼야 되겠구나. 몇 분 내려가셨어. 그 후로 연락 안 됐어. 아마 지금 세금에 치여가지고 반초조금 됐을 거예요. 실제 했으면. 근데 하여튼 세법을 제외하게 되면 전용이라고 하는 것, 스토리에 설명드렸습니다. 농지를 농업용도 외유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 원칙은 전용 허가지만 대부분이 전용 신고로서 가능하다. 근데 전용 신고를 하게 되거나 전용 허가 등을 받게 되면 그때 일단 첫 번째 고비가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것을 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농지 보전 부담금 내고 나중에 지목 변경 등 해서 큰 돈이 될 수는 있지만은 더 큰 문제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세금 문제 때문에 말짱 꽝이 돼버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 쟁점은 전용을 하지 않으면, 즉 타용도 일시 사용을 한 경우 등에 있어서 그게 허가든 협의든 신고든 보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등 취소에서 요건 이제 24, 25 연속 나왔던 주제인데 좀 짜증나요. 자, 명령 위반. 자, 중간에 명령 위반하면 어떻다?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요건 이제 하나 외우고 날려버리십니다. 명령 위반하면 어떻다?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게 법이 뭐냐면은 우리 농지법을 보다 보면 농지 전용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게 됩니다. 농지 전용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농지 전용 허가 등을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8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9번째, 다만 얘는 어떻다?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게 뭐라고요? 명령 위반. 겁나 길어요. 중간에 숨어 있습니다. 명령 위반은 어떻다?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모르면 다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 되게 어렵습니다. 해서 24, 25 연속 나왔던 주제 해서 이 정도 가지고 농지 전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농지 보존 중에 농업진흥적 얘기는 출제 요 근래 8년 동안 내지 않았고요. 대신 우리가 기억할 게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해달라고 했고요. 여러분 교재 312페이지 가서 첫 번째 박스 최근에 답이 됐는데 의미 없어요. 이건 신규칙까지 끌고 들어와서 설명드려봤자 의미도 없고 다시 내더라도 풀 수 없는 문제. 두 번째 박스부터 보겠습니다.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취하려고 하려는 사이는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토목공사용 골재 채취 등을 한다. 이건 영원히 다른 정도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시 사용 허가 또는 신고 협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 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를 일시 설치. 포인트 뭐래요? 일시. 그럼 뒤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농재 타용도 일시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해서 큰 의미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타용도 일시사용은 큰 쟁점 안 되고요. 대신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게 농지 보전 부담금 내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용도 일시사용이 뭔지 기억하지 마시자고 해서 자, 전용이라는 게 주요 이슈. 자, 그 다음에 교재 312페이지 세 번째 박스 1번 지문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이거 허가상인데 자,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다 신고로서 할 수 있다. 그거랑 자, 29회 때 어렵게 나왔던 지문이고요. 구체적인 시설명이 나오면 다 저정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 허가받은 위치를 바꾸고자 할 때 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논리는 이런 식이야. 농지를 조정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어떻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가지고 구성하는데 이 지문도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사실 비우고 가셔야 돼.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2번 지문 다른 법률에 따라서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이때는 이미 허가가 의제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하천에다가 가금을 하나 짓는 거하고요. 다시 숲으로 돌려보내는 거 이런 것은 전용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4번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린 편. 아까 하천하고 산지 얘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교재 313페이지. 자, 보니까 농업진흥적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해서 뭐라고요? 구체적인 시설 나와 있죠? 마을회관이 뭐니? 이런 것들은 다 어떻다? 신고로서 가능하다. 2번이요. 농지를 농업주택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 끄트머리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틀렸냐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니라 시군구청장한테 신고. 아까 농지 전용 허가는 누구한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는 누구한테? 시군구청장.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을회관, 농업인주택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다 전용 신고의 대상이 되게 된다. 3번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지목 변경하지 못한다. 틀렸죠? 전용 허가는 전용 신고 등이 있으면 어떻다? 지목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근데 뭐 여기까지 거의 사이드 지문이고요. 자, 드물게 답이 됐던 주제가 여러분 교재 313페이지 두 번째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명령 위반할 때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명령 위반은 어떻다?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번 지문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자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지금 중지 명령을 했는데 또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또 중지 명령을 때리는 게 아니라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까 명령 위반은 어떻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24회 때, 25회 때 그리고 지난번 29회 때 한번 출제가 됐는데 하여튼 24, 25회 때 명령 위반하면 어떻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좀 오래전 주제이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답을 뽑았던 질문이 명령 위반은 어떻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두 번, 24, 25 연속 답이 됐던 주제. 그 밑에 가서 보니까 세 번째 박스예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용 허가를 하려는 경우 농지 보존 부담금을 미리 납입케 하거나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를 한다 해서 조건으로 해야 된다 해서 오른편에서 농지를 전용할 때는 어떻다고요? 바로 허가든 협의든 신고든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된다. 보통 이제 미리 또는 조건부로 이렇게 하죠. 2번 농지 전용 허가권자 농지 보존 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없다. 없다 틀렸죠? 모든 농지 전용은 뭐라고? 허가든 신고든 협의든 바로 농지 보존 부담금의 납부를 전제로만 허가, 신고 등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없다 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3번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입한. 이건 틀렸죠? 아까 타용도 일시 사용이란 건 뭐랬어요? 자, 이것은 전용이 아니죠. 그래서 보존 부담금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까지 농지법 좀 이제 보존 파트가 좀 구질구질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힘든 부분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